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나스닥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포인트가 고점 영역에서 저점을 보이고 반등, 저점을 보이고 반등, 저점을 보이고 반등. 계속 이런 맥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저점 영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계속 신저가를 갱신할 겁니다. 고가 역시도 이제 전문 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 영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본전 영역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이전 영역들. 예를 들어 테슬라로 본다고 했을 때 진짜 테슬라가 역사적인 가격을 간다고 했을 때 예전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 가격대 라인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웬만해서는 개인들 좋은 일을 안 합니다. 그냥 그저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개미들을 태우고 폭락시키고 개미들을 태우고 폭락시키고 개미들을 태우고 폭락시키고 이러한 형태를 계속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제가 300달러 인근에서 100달러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적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나오는 단타 시장이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단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 토끼몰이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짜로 상승시키면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물리게 만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끼몰이의 시기가 올 상반기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뉴스를 딱 보시면 테슬라를 개미들이 역대급으로 쓸어 담았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입니다. 내년이면 60번째 대선이 또 있죠. 그래서 현재 많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엄청나게 큰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미국만 혼자 살아남는 구조인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남의 나라 돈의 가치를 폭락시키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미국이란 은행이 있는 거고요. 한국이란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려고 하시는데 새마을금고나 농협 중에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보다 금리가 1.25%가 높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있는 돈,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에 있는 상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내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을 때는 미국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미국 돈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미국 돈을 환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한국 돈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품의 이자로 계산해보면 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한국 돈을 들고 있던 사람도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내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돈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쏠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혼자서 강대국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단순히 1년짜리 정책이라는 거예요. 1년짜리 정책.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돈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건 자기네 나라의 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서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내 기업들의
운영비가 이자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고요. 운영비가 올라가면서 식품의 가격이나 회사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돼요. 생산 가격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폭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미국을 지금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과자 한 봉지에 10,000원이고 라면 한 봉지에 3,000원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시급 15,000원을 주는데 외식 한 번 하려면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대비, 노동력 대비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라면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시간 일을 하면 라면 10봉지를 사 먹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시간 일을 하면 라면 5봉지밖에 못 사 먹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고기로 외식을 한다고 했을 때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까지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미국의 돈의 가치를 계속 올려서, 미국의 돈의 가치가 오르면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단기적인 현상. 왜냐면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다른 나라의 제품을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한국이란 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당장은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들고 있는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출로 돈을 벌어야 진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의 양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올랐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득인 것 같지만 미국 내 제품의 판매량이, 수출이 감소하면서 줄어들면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최악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던진 부메랑에 자기네들이 맞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바이든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미국 내 기업들의 매출이 폭락할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길어봤자 1년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쓰는 정책은 길어야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 고달러 정책이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길어야 1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30일을 기준, 일주일을 기준점을 두고 올랐네 떨어졌네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정책들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짧게 보면 예상 적중을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1년에서 5년 사이로 길게 보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테슬라가 계속 떨어진다, 나스닥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이제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구만전자 고점 계속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진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계속 하향세를 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믿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전히. 제가 9만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제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맞췄죠. 근데 사람들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잠깐 올라가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잠깐 올라가면 또 틀렸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관적으로 계획표를 짜시고 매매 일정 짜시고 이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펼치는지를 자세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림 가지고, 눈앞에 있는 오름이나 내림을 가지고 생각하고 맞춰봤자 무조건 1년씩 길게 봐야지 그나마
예상 적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이는 거를 사람들은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이만큼을 맞추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만큼, 멀리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 영역을 맞추고 있는지. 공격수가 골을 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가는데 수비수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많은 수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비들이 오면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도를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공격수가요, 골을 못 넣습니까? 예, 골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시를 보시는 방향은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골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격수라는 게 왜 있습니까? 골을 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막아도 결국에 골은 들어갑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라도 잘 보세요. 공격수가 골을 몰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죠? 골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미래를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지금 버티기 구간에 들어가는데 뉴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펼쳐서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계획을 확실히 세우시고 들고 가실 건지 팔고 기다리실 건지 각자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